지방선거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선거레이더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기준에 준해서 후보자 초청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공천 배제 후에 무소속 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광준 춘천시장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광준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춘천 시민분들과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광준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공천 컷오프된 이후에 황당 공천이다, 황천갑질이라는 말로 당의 해명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당에서 관련 답변은 들으셨습니까? 제가 공천에서 왜 탈락되었는지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했지만 재심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조차 아직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제 결국 쉽지 않은 무소속의 길을 선택을 하시게 된 건데, 이렇게라도 춘천시장에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8년간의 공백을 깨고 춘천시장 선거에 다시 뛰어든 것은 시장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춘천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제가 나서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신 후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면 공천 과정의 그 공정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제가 옆으로 비켜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천 받으신 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 후보보다 인물이 낫기 때문에 선택된 것처럼 춘천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광준 후보께서는 직접 스스로가 이제 좀 더 춘천시장이 되어야만 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럼 실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확실히 필요할 테니까요. 왜 이광준 후보가 춘천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남들이 엄두도 못 냈던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골라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춘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 하지만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다 했습니다. 풍물시장 이전했고요, 약사천 복원했습니다. 또 도심 속으로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공동묘지, 화장장 모두 이전시켰고요. 그 사대부고 앞에 터널 개통시켰습니다. 춘천역 앞에 집창촌 철거했고 송암 스포츠타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곽도로 뻥뻥 뚫어놨거든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그 추진력, 열정은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이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두 번의 춘천시장직을 거치시면서 이거는 좀 아직까지는 내가 열정을 갖고 있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달라졌다, 좀 더 나아졌다,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먼저 질문하신 거는 이미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좀 달라졌다라는 것은 제가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집이 세다, 또 성격이 까칠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을 그만두고 8년 동안 손주들을 키우면서 제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또 지난 세월을 반추해 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라 꼭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저도 잘 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결 부드럽고 편안하게 시민들께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노련미를 가지게 됐다, 성숙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세간에서는 이제 좀 더 젊은 세대론으로 어떤 교체론, 새로운 인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오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을 하십니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로는 최근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있어 왔었던 일입니다. 젊은 세대는 패기를 내세우고 또 기성세대는 경험을 내세웁니다.
우리 정치 역사에 있어서도 386 세대를 한번 기용을 해봤었는데 네. 그 실험이 이제 아쉽게도 실패로는 끝났어요. 저 역시 춘천에서 제가 변화를 주지 못하고 새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저도 옆으로 비켜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춘천 시장직을 내려놓으신 이후에 지난 8년간 시정 운영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좀 아쉬움이 많다. 행정상 난맥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우려가 됐고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까? 우선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시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어떤 실험을 하듯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네. 하다가 다 실패를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내버스 같은 건데 그런 걸 보면 의욕만 너무 앞세워서 경험도 없고 연구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해서 30만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었고 레고랜드 개장으로 인한 교통 문제 또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시내버스는 노선 개편을 왜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적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이제 호소를 했는데도 그것을 다시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또 임기 말년에 이제 시내버스 공영제를 하겠다고 느닷없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제가 거기서 이게 시내버스 공영제를 하겠다는 선택이 잘 됐다 못 됐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영 실태라든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캠프 페이지 내에 도청사가 이전한다라는 것도 역시 이제 지난해 말부터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가 됐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캠프 페이지는요 이미 전임 시장들이 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도청을 들여놓겠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야죠. 그런데 시장하고 시의원하고 둘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졸속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내용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이건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고 우롱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새 도지사, 새 시장이 되면 아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역시 분명히 재검토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좀 더 선거와 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님이 출마를 하시면서 춘천시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지정의 표가 갈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마 보수표가 많이 갈리긴 할 겁니다. 그건 저한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고요. 공천을 이렇게 황당하게 하고 저한테 아무 해명도 안 하고 저를 무소속으로 내몰은 당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선거는 정치꾼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가를 뽑는 것입니다.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사람인가를 보고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보님 자신이 스스로가 이제 분명히 춘천시장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유를 이제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것들을 증명할 여러 가지 공약, 비전들도 세워두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사실 공약이라는 게 보시면은 모든 후보의 공약이 비슷비슷합니다. 앉아서 말로 하는 공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성형외과에서 똑같은 민을 찍어내는 것처럼 공약도 선거꾼들이 똑같이 찍어냅니다. 저는 그런 공약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 공약으로 신도시 건설, 네. 500만 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선거 때가 되니까 급조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남들이 엄두도 못 냈던 일을 모두 성공시켰었거든요. 신도시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저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제2경춘 고속
경춘국도 또 동서고속철 네네. 또 저 광역철도가 연결이 되면 서울 시내까지 1시간에 접근합니다. 춘천은 수도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치솟는 그 수도권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내려올 거다라는 생각에 신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성공할 겁니다. 근데 과연 만들 수 있느냐,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건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자금을 돌릴 수 있는 기법들이 있어요. 원형지 공급이라든지 선수 공급이라든지 또 이 저 계획을 그 사업 계획을 분할해서 이게 한다든지 하면 실제로 시장이 돈을 많이 준비하지 않더라도 민간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 그 자본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그 군부대, 탄약고나 맞습니다. 군견 부대나 교도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네네. 제가 이전할 거예요. 그만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놨습니다. 춘천시가 추진 그 이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 돼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느냐? 네네.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생기는 이익금 한 1조를 투자를 하면 2천억 정도의 그 수익금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 돈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신도시 건설이 완성이 되려면 10년이 걸릴 텐데 그러면 10년 후에나 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테크닉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 전에도 충분히 자금을 미리 땡겨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교도소 이전한다든지 군부대 이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더구나 지금 27사단 해체해서 네네. 군부대를 재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군부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탄약고 하나 더 옮겨주세요. 비행장 하나 더 옮겨주세요. 뭐 군견 부대 옮겨주세요.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부대로 옮긴다면 힘들겠지만 네네.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 더 옮겨달라는 것은 쉽습니다. 더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폐광지역 그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을 제가 기획관하면서 그 초안을 만들어서 위에다 올렸어요.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생겨난 게 강원랜드입니다. 이 그 경제특별자치도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심을 것인가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넣어서 올려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이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할 때 엄청나게 큰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마법의 지팡이처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제 탈당을 하신 후에 이제 무소속을 출마하고 나서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 계획이 뭐 실행이 되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공천을 받아서 시장을 2번 했습니다. 당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네네. 어떤 형태로든지 당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당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당에 대한 도리도 해야 되겠고 시민에 대한 도리도 해야 되겠고 라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시장에 당선되고 다시 복당하겠다. 이런 것이 당에 대한 도리도 하는 거고 시민에 대한 도리도 하는 거라.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화가 이루어졌을 때 뭐 강원도라든지 중앙 정부라든지 이런 것의 소통이라든지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들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나중에 복당한 예가 많아요. 동해시장도 그랬었고 지금 현재 그 강릉의 권성도 의원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저 친박 그 의원들 네네. 그 살아서 돌아오라라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 탈락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시민들이 선택을 받고 시민들이 심판해 준 거죠. 그 공천 잘못됐어 이러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공천이 잘못됐으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쭉 앞서서 있었던 춘천시정의 운영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정책이 있다, 이런 정책이 좀 있으실까요? 평가할 만한? 이제 시에서 하는 일은요, 시장이 해야 되는 큰 일들,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이 결정을 하고 뭐 이런 큰 일들이 있고, 기타 소소한 것들,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굳이 시장이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시의원들이 그 공무원들하고 알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재수 시장님이 그 시내버스 때문에 그 한번 혼나고 나서 네네.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 동력을 잃어서 시장으로서의 큰 일을 벌인 게 하나도 없어요. 1억 그루 나무 심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1억 그루 나무 심기에 대한 판단, 시민들의 판단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기타 뭐 생활 밀착형 소상 공약들은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죠.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이, 시장이 되신다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정책이나 공약,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앞서서 이제 신도시 건설 자체를 한번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좀 방향을 돌려가지고 당선되셨을 때 시정 운영의 방향, 모토, 이런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시정을 믿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쉽게도 현 시장은 굉장히 편파적으로 했어요. 우선 인사도 편파적으로 했고, 보조금도 편파적으로 지급을 했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고집 밀고 나갔거든요. 저도 고집 세다는 말은 들었지만 현 시장님 더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시정을 못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시민들께서 야, 이제 이광준이가 됐으니까 믿어도 되겠다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건 차차로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가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제가 시민들한테 주었던 인상은, 그래, 이광준이가 좀 고집은 세긴 하지만 저 사람 거짓말은 안 해.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신뢰 구축이라는 것을 첫 번째 모토로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신뢰를 쌓아 가실 건지 춘천 시민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떤 한 가지 일을 뚝딱 해서 금방 신뢰가 확 살아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금방 예를 들었지만, 우선 내 식구들만 이렇게 감싸서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주었던 특혜 이거 없애버려야 되고요. 또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그 편중 인사 이것도 없애버려야 되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방법은 많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춘천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남아 있으시다면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천 과정이 좀 이번에는 엉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관심 가져주시고요. 엉터리 공천에 대한 심판 꼭 시민 여러분이 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정치꾼을 뽑는 게 아니라 행정가를 뽑습니다. 일꾼으로서 검증된 사람,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소속 이광준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한 선거레이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